안녕하세요. 루이스 공방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이소 뜨개실 체험 2탄으로 크로스백 만들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15단을 뜨고 온 상태예요. 윗부분에 지퍼를 달려고 제가 15단째에서 지금 작업을 멈췄는데 혹시 오픈형으로 하실 분들은 남은 실을 더 떠서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지퍼 달 위치에 저는 검은색 실 부분에서 지퍼의 윗부분을 만들 때 검은색 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패턴의 순서도 검은색 실 바느질 할 때 맞추려고 제가 지금 베이지 색깔이 끝난 상태까지 뜬 상태지요. 예, 저 윗부분 넣을 건데요. 혹시 오픈형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남은 실 다 떠서 조금 높이를 더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크로스백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체인이나 가방끈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오픈형으로 만들 경우에는 가방을 이렇게 들었을 때 벌어지기 때문에 가방의 형태가 안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방 손잡이라고 다이소에 보니까 또 그 부자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자재 이용하시면 양쪽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손목에 거는 작은 가방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오픈형으로 두셔도 지퍼를 달지 않아도 깔끔하게 윗부분이 적당하게 막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크로스백 지퍼를 달기 위해서 먼저 작업을 한 상태니까 지퍼 달기를 해볼게요. 지퍼의 윗부분을 지금 두 개를 만들어 놨죠. 앞전 시간에서. 그럼 이걸 위에다 놓고 지퍼에 맞춰서 바느질을 할 거예요. 바느질 하실 때에는 재봉실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일반적인 실을 이용하셔서 색깔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퀼트용 실이 남아서 퀼트용 실이 좀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퀼트용 실로 바느질을 해볼 거예요. 지퍼의 시작 부분은 앞부분에 나온 짜투리는 반을 접어서 뒤에 숨겨주시면서 바느질 하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지퍼의 천과 지금 우리가 뜬 편물은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퍼가 울지 않게, 윗부분에 우리가 뜬 편물도 울지 않게 잘 잡아주시면서 너무 당기지 않고 울지 않게 잘 바느질을 해주시는 것이 여기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시침핀으로 어느 정도의 그 고정을 좀 해놓고 바느질을 할게요. 그래서 시침핀 고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너무 당기지 마시고요. 울지 않을 정도로만 잘 펴서 작업을 해주세요. 이 지퍼 작업에서 많이 당기거나 아니면 너무 울거나 그렇게 되면 가방에 대고 작업을 마무리를 할 때 윗부분이 울어서 안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선 포인트는 울면 안 돼요. 울지 않게 잘 펴서 시침핀 고정을 하고 그리고 홈질 바느질 또는 뭐 박음질 바느질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해서 고정을 하겠습니다. 시침질 끝나면 가방에 한번 대어보세요. 길이가 맞는지. 어차피 코수는 36호가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어보시고 울었는가 이걸 잘 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침핀 고정해서 작업을 할 건데 바느질 할 때 양쪽에 시침핀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한쪽을 먼저 달고 그리고 나서 반대쪽을 달도록 할게요. 뒷부분의 지퍼는 그대로 놔둡니다. 이걸 자를 순 없죠. 자르게 되면은 뒷부분에 지퍼가 이제 뚫리기 때문에 그대로 뒷부분은 살려주세요. 그리고 가방을 만들면 안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돗바늘 이용하셔서 짜투리 실들은 안쪽으로 사슬 하나하나 이렇게 바늘로 감침질하듯이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숨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실을 숨겨주시면 되겠고요.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은 두 줄로 작업을 할 거고요. 실의 여유분은 중간에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만 실을 주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으면 또 중간에 실을 더 연결해야 되니까 적당하게 한 2배 정도? 2배도 많을까요? 한 1배 반 정도 주시면 되고, 혹시 박음질로 박으실 분들은 실은 2배가 필요하니까 2배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꼬매야 될 부분의 실 길이를. 지금은 1.5배 정도만 하겠습니다. 두 줄을 가지고 매듭을 주고 그리고 바느질을 할게요. 저는 홈질과 박음질을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할 거예요. 너무 홈질만 하면 또 실을 당기면 또 울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바느질을 할 때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박음질로 중간중간 해줄 겁니다. 매듭을 숨기려고 제가 지퍼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매듭이 풀리지 않게끔 하는 방법으로도 지금 안에다 숨기려고 지퍼에서 먼저 한 땀을 뜨고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물 위로 올라와서 시작 부분의 박음질은 편물이 그 윗부분에 떨어지지 않게 한번 감싸듯이 뒤로 백박음질을 한번 해줬어요. 딱 밀착되게끔 바깥쪽으로 해서 한번 감싸듯이 한 땀을 떴고, 그 다음부터 이제 홈질로 사슬 하나하나, 지금 기둥 하나하나마다 한 땀씩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하나씩 걸러가겠죠. 기둥 하나 이렇게 홈질로 하나 떠주고, 그리고 다음 하나를 또 건너서 또 떠주고, 바늘땀을 지금 한 코 한 코를 기준으로 바늘땀을 주시면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바늘땀이 너무 넓어도 안 이쁘고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바늘땀의 길이는 한 코에 하나씩 정도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한 땀 한 땀 뜨시면서 지퍼가 울지 않게 펴주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끝부분에는 앞에 지금 짜투리 그 부분을 뒤로 넘겨가지고 감춰지게끔 해서 바느질 하실 때 같이 꼬매지게 뒤에 시접을 접어주세요. 접어서 작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얘도 시작할 때 제가 그 밀착되게 하려고 뒤에 한번 백박음질로 해서 한번 감싼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천하고 지퍼하고 한번 감싸듯이 안쪽으로 바느질을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리고 매듭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홈질 하실 때 백바느질을 좀 해주시면 울지 않으니까 뒤로 한 번씩 백으로 가는 백스티치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듭은 지퍼 천 위에서 해주시는 것이 매듭은 풀리지 않으니까, 지금 편물에다 하시면은 구멍이 크기 때문에 이 실이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퍼가 있는 천을 통해서 매듭을 주세요. 자, 그럼 한쪽에 편물을 달았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중요하신 점은 틀어지지 않게 하시려면 편물이 시작된 위치와 끝나는 위치를 동일하게 달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긋나게 돼버리면 가방 모양 자체가 틀이 틀어져요. 그래서 좌우가 동일하게 시작해서 동일하게 끝나게끔 시침핀으로 잘 고정하셔서 작업을 해주세요. 지퍼 위판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가방에다가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방 지금 앞과 뒷부분에 똑같이 36코로 작업을 했고, 그리고 시작은 우리가 뒷판에서 시작을 할 거죠. 뒷판의 중심 부분은 왼쪽 부분은 우리가 19코가 반이 들어가 있고 반대쪽 나머지 코가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시작도 똑같이 19코 부분이 되는 부분에서 같이 시작을 해줘야 돼. 같이 잡아서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지퍼의 위치. 그러니까 가방을 맸을 때 지퍼가 앞에서 뒤로 밀게 만들어 줄 거면 그 위치를 잡고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달고 나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퍼의 위치도 잘 선택을 해주시고 기둥 전 코부터 잡아주셔야 되죠. 우리 기둥 코는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기둥 전 코에서 시작 코를 고정을 하겠습니다. 코수는 똑같이 36코니까 그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앞쪽도 같은 방법으로 기둥 전에서 해주셔야지 36코가 마무리가 됩니다. 뒤에 코수, 앞에는 지금 19코스였으니까 19코스 제외한 나머지 부분 마찬가지로 가방 그 지퍼 부분도 똑같이 앞부분에 남은 코수만큼을 표시해 주세요. 자, 시작을 우리가 그쪽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해줍니다. 반대쪽 36번째 코 고정도 해주시고요. 기둥 전코입니다. 기둥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기둥 전코에다가 표시. 자,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똑같이 떠줄 거예요. 한길긴뜨기로 같이 두 개를 같이 잡아서 작업을 해줍니다. 반대쪽 앞판도 똑같은 위치에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이제 고정을 했으니까 바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같이 잡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코를 넣을 때 두 겹을 같이 같은 순서의 사슬을 잡아서 한 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시작 위치는 반대쪽 19코가 되는 부분에서 시작을 합니다. 앞부분에 지금 코수를 세워놨으니까 그 다음 코부터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코 연결을 해서 이제 두 개를 같이 뜨실 겁니다. 베이지색 실은 저는 이제 다 썼으니까 감출 만큼의 여유분만 남기고 잘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검은색 실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한길 긴뜨기를 뜰 거예요. 우선 연결할 거니까 한 코를 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첫 사슬은 사슬 3개 똑같이 올려주시면 되고요. 첫 코는 사슬 3개 올리고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해주세요. 뒤에서 제가 지금 빼고 있는데 그건 아까 그냥 하나 잡아서 앞으로 빼도 상관없고요. 지금 저처럼 뒤로 빼서 작업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슬 3개 떠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코 뒤에 있는 가방 밑판도 같은 위치 순서의 코를 같이 잡아주세요. 가방도 두 번째 코. 그래서 한 번에 빼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세 번째 코수가 동일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게끔 자기 위치에 있는 사슬코를 그대로 잡아주세요. 자, 그럼 윗부분에 지금 이렇게 같이 합쳐져서 표시가 됩니다. 두 개가 합쳐졌어요. 자, 그럼 마지막 코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옆부분 작업을 해줄 거예요. 옆부분은 기둥코 빼고 16개죠. 그러면 8개, 8개 지퍼를 기준으로 해서 8개, 8개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울지 않게끔 작업을 해서 맞춰주세요. 바늘을 나눠서 8개, 8개인데요. 지퍼 위치 부분은 바느질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퍼 가운데를 2개,
놔둘 거예요. 그러면 7개, 7개가 되겠죠. 양쪽이 7개, 7개. 그리고 기둥코 하나씩. 그럼 총 8개가 되겠네요. 똑같이 기둥코 포함하면 8개, 8개. 가운데 2개를 남겨줍니다. 기둥코 있는 부분은 모서리가 굴려지니까 이 부분은 뒤에 걸 뜨지 않고 그대로 한 개의 긴뜨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다음 코랑 연결해서 코를 한 코를 합쳐줄 거기 때문에 마무리하지 마시고 그 다음 코와 그 다음에 지퍼에 있는 편물하고 연결을 해서 두 번째 코는 한길 긴뜨기를 하시되 뒤에 있는 편물을 같이 잡아서 지퍼에 있는 편물을 같이 잡아서 한길 긴뜨기를 반을 떠주시고 그리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두 코가 한 코가 됩니다. 즉 기둥코 하나와 옆 부분에 모서리 부분 한 코를 합쳐서 한 코를 줄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앞코와 뒷코를 잡아서 해주세요. 그 대신 이제 옆에 부분 사이드이기 때문에 그 지퍼 부분에 있는 편물은 사슬에 한 코를 넣을 수는 없을 거예요. 대신에 잘 펴서 앞사슬에 맞춰서 그냥 작업을 해주세요. 그래서 총 7코를 잡을 수 있게. 지금 기둥코 합친 거를 포함하면 8코가 될 거고요. 그걸 빼면은 7코 작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를 잡을 거예요. 뒤에 있는 지퍼에 붙어 있는 편물은 그냥 울지 않을 정도로만 잘 펴서 앞에 사슬에 맞춰서만 사슬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앞판과 뒷판은 사슬의 위치가 똑같이 사슬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잡기가 편했을 텐데 옆부분은 세로 방향이기 때문에 사슬이 하나하나씩 있지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앞에 있는 사슬 위치에 맞춰서 뒤에는 그냥 같이 겹쳐서 찔러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둥코 줄임까지 포함을 하면은 총 8개가 될 거고 그걸 빼면은 7코를 더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마지막 부분을 끝에 맞추게끔 하시는 게 이쁘게 나옵니다. 우리 편물의 맨 마지막 부분 있죠? 지퍼 달았을 때. 거기를 가장 끝하고 맞춰주세요. 그리고 지퍼 있는 부분은 그냥 앞에 가방 편물만 떠주세요. 두 코. 두 코를 그대로 떠주고 여긴 지퍼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두 코 넘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다시 또 뒤에 있는 지퍼 편물하고 연결을 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여기서는 이제 반대이니까 7코를 떠주고 나머지 8번째와 기둥코를 합쳐주면 되는 거예요. 7코를 먼저 배열을 해서 떠주시고 그래서 지금 작업하는 방법을 보면 기둥코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기둥코를 줄여서 모서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기둥코를 줄이는 거예요. 7코를 지금 떠주고 그리고 8번째 코와 기둥코를 합쳐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편물도 마찬가지로 떠줘야 되고요. 자, 뒤에 있는 편물까지 해서 첫 번째, 8번째죠. 이거는 처음 바느질은 이렇게 한개 긴뜨기를 하되 다 하지 마시고 코를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기둥에 있는 것만 또 코를 잡아서 한개 긴뜨기를 반만 해주고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뽑아야 이제 여기가 코가 하나로 줄죠. 다시 보여드리면 8번째 코를 뒷코와 같이 잡아서 한개 긴뜨기 반만 완전히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바로 기둥코에 있던 부분을 한개 긴뜨기를 잡아서 이렇게 코가 3개가 되면 나중에 한 번에 뽑아서 코를 줄여줍니다. 그럼 이제 두 코가 한 코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옆부분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뒷판, 우리가 봤을 땐 앞부분이 되겠네요. 앞판 부분. 앞판 부분으로 와서 36코는 똑같이 사슬에 한 사슬 뒤에 사슬과 앞 사슬이 위치가 같으니까 맞춰서 어긋나지 않게 앞뒤 사슬을 동일하게 위치를 시켜놓고 한개 긴뜨기를 똑같이 떠줍니다. 반대쪽 오면 같은 방법이에요. 모서리 부분에서 기둥코 없애는 지금 줄임을 똑같이 작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바퀴를 다 돌고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해서 빼뜨기로 단 마무리 했어요.
실이 좀 저는 여유가 있어서요. 한 바퀴를 더 돌릴 건데 우선은 윗부분에 지금 울지 않은지 잘 확인을 해주세요. 코스를 정확하게 앞뒤 사슬 위치를 맞춰서 작업해 주셨으면 이쁘게 나왔을 거예요. 저는 실이 좀 한길 긴뜨기를 뜨기에는 좀 모자랄 것 같고 그래서 짧은 뜨기로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짧은 뜨기 마무리 한 단을 더 할 거예요. 최대한 실을 있는 걸 다 쓰기 위해서 제가 한 바퀴 돌렸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뜨기로 한 번 더 해줬더니 위에가 좀 각이 더 사는 것 같네요. 자, 그래도 좀 남지만 더는 못 돌릴 것 같아요, 양이. 그래서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완성이 된 상태인데 가방 밑판 부분과 위에 지퍼를 다는 부분.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지금 저 재봤더니 가로가 약 20cm가 나왔고요. 높이는 한 15cm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밑판 부분 너비는 한 7에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실 마무리를 해볼까요? 실 마무리를 하실 때 지금 대바늘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위에 사슬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깔끔하거든요. 윗부분에. 그래서 원래는 빼뜨기를 하면 바로 앞에 마지막 시작했던 코를 잡고 빼뜨기를 해주는데 우리 마무리할 때는 그 앞에 하나 앞에 사슬을 잡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원래 빼뜨기로 해야 되는 부분의 사슬은 돗바늘로 마무리하면서 사슬을 만들어서 그 위에 덮을 거예요. 그래서 빼뜨기 하실 때 시작코 앞에 있는 사슬을 잡아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잘라서 이제 남은 실로 사슬을 만들어주면서 원래 빼뜨기를 해야 되는 시작코를 만들어줍니다. 자, 앞부분을 잡고 그리고 이 실이 나와 있는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사슬을 위에다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짜투리 실은 안쪽으로 우리 가방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쉽게 숨기는 방법은 빼뜨기든 한길 긴뜨기를 하든 항상 실을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감아서 실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감아서 끌고 오는 그 라인에다가 숨기는 것이 앞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숨겨지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인을 잘 찾아가지고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매듭을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가방 안쪽에서 마무리가 되게끔 실을 안쪽으로 빼어서 한 번 더 좀 숨겨 보도록 할게요.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 조금 여유 주시고요. 아까 먼저 잘라놨던 실도 마찬가지로 실을 감아서 작업했던 라인에다가 숨겨주시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짜투리 실도 제거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끝났네요. 자, 이제 가방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방끈 달아주시면 되는데 이 가방끈은 손잡이 있는 처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양쪽 손잡이 있는 걸 달아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체인 같은 거 있으면 체인 달아주셔도 되고 저처럼 지금 안 쓰는 가방에서 꺼낸 그 가방끈이 있으면 그걸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작업하면서 가방끈 고리 구멍 작업은 따로 안 했잖아요. 그 이유는 한길긴뜨기를 하면 공백이 좀 있어서 그 공백에다가 끼워도 될 것 같아서 가방 사슬 거는 구멍은 따로 작업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만일에 다른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구멍을 넣어야 되는 경우에는 가방끈을 넣어야 되는 경우 그럴 때는 구멍 작업을 별도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부분에 가방에 사슬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충분할 것 같아서 따로 하진 않았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손잡이 있는 양쪽 손잡이가 있는 가방끈을 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넉넉해서 고리를 그냥 걸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다 이렇게 하나 달고 뒤에 하나 달고 그러면 이제 손가방 정도 사이즈로 하셔도 될 것 같죠? 이제 가로가 20cm, 높이 15cm 정도면 손가방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여름에 갖고 다니던 가방 이제 체인이었는데 체인도 생각보다는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가방이 작아서 그런지 체인 두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활용 많이 활용하셔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 재료도 그렇고 저렴하게 구입해서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지금 완성하고 났더니 가방은 가벼워요. 가볍고 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탄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밑판을 또 그나마 달아줘서 늘어짐은 덜할 것 같아요. 만약 밑판을 안 달았으면 가방이 좀 밑판이 늘어져서 뭐 형태가 좀 틀어졌을 것 같은데 밑판 때문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소 뜨개실 체험 2탄 크로스백 만들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